대표님들 고생 많으시죠? 오늘은 저희 고문 변호사로 저희 조합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흥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예전에 한번 인사드렸었고 작년에 워크숍에도 한 번씩 보셨었는데 오늘은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몇 가지 조합원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월요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집해서 제가 조만간에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화면으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한번 카메라 한번 보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이흥영 변호사입니다. 예전 워크숍 할 때하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벌써 많은 발전이 있어 갖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실 오니까 좀 더 좋아 보입니까?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딱 세팅이 돼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무실에서 이제 초대를 하면 그때는 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제 고문 변호사라는 제도 뭐 주치의 같은 것들을 이제 평소에 들어봤지만 개인들이 고문 변호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 좀 익숙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뭐 옆집 형과 같은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뭐 좀 간략하게 뭐 이런 형태가 고문 변호사다 이런 것도 또 직접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문 변호사 그러면 일단 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 관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고문 변호사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것보다는 한 번씩 좀 봐주시고 카메라가 소원하니까 레벨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것은 물론 이제 기본의 베이스에 있긴 한데 어떤 그러니까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 채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게 않을 정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좀 수시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은 몇 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약간은 좀 그 형식과 약간의 어떤 좀 거리감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법조인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약간 좀 딱딱함을 벗어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실은 그런 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통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복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고문 변호사가 주로 이런 일반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뭐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법률 서비스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행하는 이제 법률 사무소에서 행하는 뭐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민사, 뭐 형사 주로 이제 아무래도 자문을 맡고 있다 보면은 이 관계되고 있는 일들 관련해서가 아마 위주로 될 거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도 원하신다라면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변호사님을 뵙기 전에는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해본 것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개인이 법조인을 만나서 어떤 소송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변호사는 좀 어려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합원들 일하고 관련된 것도 좀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앞으로 회사가 계속 커질 것인데 법률적인 자문뿐만이 아니고
어떤 프로텍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오해할 이제 커지게 되면 유사 경쟁회사들에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소송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또 이제 이번 기회에 조합원들하고 좀 편해지면 사실 조합원들도 일뿐만이 아니고 생활 중에 법률적인 상담 또는 실제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겨우 뭐 인터넷 뒤져보고 하는 수준이 전부란 말입니다. 또는 뭐 법대 좀 졸업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잠깐 물어보는 수준인데, 언제든지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개인 일도 그 저희 고문 변호사 되신 분하고 이렇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소송이 이제 만약에 진행됐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어떤 프로세스들로 보통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간략하게 뭐 법률 상식 같은 것인데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사,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돈 문제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리고 형사, 이제 형사는 이제 사람 자체를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형사의 문제인데, 민사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법원에 소장을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에 기초해서 뭐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사는 민사는 주로 돈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뭐 가정 문제나 뭐 이혼 문제는 또 별개. 그것도 이제 크게는 민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따로 가사소송이라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가정법원이 따로 있고요. 그런 것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민사하고 형사를 얘기를 하고요. 더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뭐 가사 아니면 행정소송, 그 다음에 뭐 특허소송, 이렇게 몇 개 법원이 따로 좀 더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사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사기라든지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도 보지만 이제 뭐 범죄자 아니면 특히 뭐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고소는 현재 우리 법 체계하에서는 검찰에다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다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있을 때와 검찰에 있을 때? 보통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검찰에다가 좀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경찰서가 접하기가 쉬우니까 경찰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자기네가 큰 사건이 아니면은 일선 경찰서에 다시 수사지휘를 내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다시 조사를 하라고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밟는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찰에 하든 검찰에 하든 절차는 비슷합니다. 저는 경찰에 하는 것은 조금 더 경미한 사안이고 검찰은 좀 더 높은 사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그냥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고소하는 사람의 선택권입니다. 경찰서에다 할 건지 검찰에다 할 건지 차이만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내용 증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뭐 내용 증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용 증명의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제가 이제 이 고문 변호사를 초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소송도 사실은 소송까지 갈 일은 많지는 않지만 고객과 돈을 주고받고 하는 문제에 물론 이제 사업자들도 잘해야 되지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고객들, 특히 이제 잔금 같은 것을 이제 손에 쥐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뭐 돈을 좀 깎기를 원한다든가, 이제 물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건이 있지만 안 되는 건들을 지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도만 법적인 제도를 법이라는 것이 꼭 누구를 뭐 처벌하고가 아닐지라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예.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앞으로는 저희가 이 내용 증명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의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될까? 질문이 예, 무슨 말씀인지. 내용 증명 자체로 인한 법률적 효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예. 너 돈을 줘라 라고 하는 너 돈 줘 라고 하는 한 번 더 통고를 해주는 의미인 거예요. 실은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압박을 그렇죠. 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통 내용 증명이 그런 단계에서 내용 증명이 갈 때는 마지막에 보통 들어가는 문구가 너 돈 주지 않으면은 내가 법적 조치를 받겠다. 요런 거를 같이 집어넣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근데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너 돈 안 주고 있으니까 정말 돈 줘라 라고 정식으로 다시 한번 통고하는 정도의 의미고,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의 의미는 있죠. 네, 그렇다고 이제 법률적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볼 때는 그것이 어떤 뭐 증거가 된다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며칠 내에 또 뭘 답변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는가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돈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너 돈을 이 내용 증명서를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줘라 라고 이렇게는 보통 하는데 그것이 강제력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2주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뭐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든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그냥 일방적인 의사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이 저한테 왔다. 저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내용 증명이 왔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없다 하고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한다라든지 저한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진다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심리적 압박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래서 뭐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개인들도 평생 살면서 내용 증명을 안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더더욱이 개인이 써서 보내는 내용 증명도 있겠지만 뭐 무슨 뭐 법률 뭐 변호사 누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했을 때 조금 더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겠죠. 당연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게 사실은 변호사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더 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이제 이것이 이분이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어떤 뉘앙스의 어떤 그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겠죠.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내용 증명의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말투나 일반인들이 쓰는 문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변호사 이름으로 해서 내용 증명이 간다 그러면 거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판단의 내용이 좀 들어가고, 이건 당신이 줘야 될 채무다,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당신한테 부과가 되니 지금 차라리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판단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그 내용 증명을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비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소송이 될 텐데 그것이 유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선에서 유리할 건지에 대한 압박감이 좀 더하게 될 겁니다. 단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닌 흔히 말하는 그 좀 더 상대를 그 법률적인 그 기초하에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설득도 되고 논리적으로 압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유사한 뭐 사실 내용이 비슷할 수 있는데 고객과 또는 이제 어떤 거래처와 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 소송을 이제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뭐 보통 어떤 절차를 뭐 밟아야 되죠? 아까 그 말씀드린 민사하고 형사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결련이 된다라면은 형사적인 조치, 그러니까 고소도 고려를 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민사입니다. 예. 그 전에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그거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당연히 그냥 소장으로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그 소장을 받아보고, 이때부터는 내용 증명하고 다른 게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소장을 받아보고 아무런 답변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 증명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법원을 통해서 갔을 때는 소장,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의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답변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럼 그 답변서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쌍방 간에 이제 공격하고 방어가, 저희가 이제 준비 서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면과 그 서면에 같이 증거를 포함을 해서 같이 법원에 제출이 되고, 그리고 판사가 그 서류들을 다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심 판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 서면을 보내고 이런 절차부터가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는 건가요? 소장이 제출되는 순간부터.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군요. 예, 정확하게는 법원에 딱 접수되면서. 예. 그것도 때로는 압박의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가요? 그런 의미라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 소장을 받아 갖고, 야, 이거 뭐 내가 하나 마나 질 거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 외로 따로 조정이나 합의를 해서, 야, 내가 돈 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강력한 압박 수단. 그렇죠. 이거는 압박이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실은 저희 표현으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의뢰인들한테 얘기하는 표현이라면은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칼을 휘두른 겁니다. 좀 뽑아서.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건 압박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게 소장이 소장을 받게 되는 거는. 뭐 어쨌거나 이제 결국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니까 그 단계에서도 합의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어쩌면 그런 경우는 내용 증명보다는 좀 더 비용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변호사분들이 받는 비용이 내용 증명이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 고소를 했을 때는 좀 얼마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그 비용으로 따진다면. 단순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비교.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100원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한 5배에서 5배 이상 최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가치가 있을 때는 뭐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민사와 형사의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민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형사를 하려는 목적이 보통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약간 차이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이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이런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형사건 민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 돈을 주질 않기 때문에 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형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이것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 저한테 민사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재판이라는 게 이게
빨리 끝나야 몇 개월이고 어쩔 때는 뭐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배고플 때 밥을 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게 뭐 1, 2년 있다가 돈을 받게 되거나 수개월 지나서 돈을 받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형사적으로 같이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죄로 돼버리면은 이게 교도소로 구속이 돼서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 구속이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크죠. 당연히 민사 비용하고 형사 비용은 좀 다르겠네요. 예, 보통 얼마 정도나 차이 날까요? 차이다. 뭐 단순 비교를 한다면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네. 민사가 약간 좀 더 큽니다. 아, 비용이 더. 예, 그거 이제 상황에, 예를 들어서 형사 같은 경우, 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고소를 하는 경우는 약간 이제 민사를 한 때 비해서 조금 적고.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의외네요. 이제 일의 양에 따라서 좀 금액의 책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고소장만 쓴다. 그 차원이면은 좀 적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서나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라는 걸 하는데, 그때 같이 대동을 하게 된다, 변호사가.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렇게 상당하게 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또 실제로 재판까지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를 어느 단계까지 활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코스별로 뭐 예를 들어 금액을 그렇죠. 차등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전체를 다 한 번에 그냥 책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꾸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 재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경찰, 검찰, 법원에 계속 변호사가 세 코스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보다도. 저는 당연히 형사는 좀 더 흔치 않은 일이라 비용을 훨씬 많이 줘야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건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네, 당했을 때는 좀 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얼마 전에 그 소액 재판에 관련해서 저희 조합원 혹시 전화 안 왔던가요? 물어봤었는데. 금액상으로는 그렇죠. 즉 그거는 그분이 결과는 말씀 안 하셨나요, 혹시? 못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라서 이걸 서로 이제 재판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직접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양쪽의 얘기를.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거기 공사를 줬던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를 예, 하셨어요? 제가 직접 하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갖고 당신들의 제가 이제 이 전화를 한 이유는 양쪽에 지금 다툼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양쪽의 안을 듣고 제가 조정을 해보려고 한다.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서로 이게 뭐 법원에 가서 뭐 시간 들고 비용 들고 해서 서로에게 손해니까. 대리인이라고 그럴 때는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정으로 처음에 해갖고 그러니까 공사를 줬던 그 사람한테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조정안을 제가 받아서 저희 인쿱 여기 그 회원 멤버한테 그 내용을 넘겨줬다가 이 안은 수용을 못하겠다 해갖고서는 조정 끝 이렇게 결렬이 그게 그러니까 주말로 따지면 아마 금요일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 소송 들어갑시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주말에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 네, 전에 입금이 돼서 소송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변호사가 대리에서 조정하는 것만 해도 압박이 됐겠네요, 상당히.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소액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소액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하는 지급명령이나 이런 뭐 지급명령 이런 건 뭐.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판결이 나와서. 아니요.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소장을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예. 소장을 제출하는 거하고 다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지급명령은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얼마 있다.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증거도 명백하고 너도 다 인정을 하고 이럴 때 제시한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서 그 채무자한테 상대방 쪽에 보내고 상대방 쪽이 그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그대로 그냥 판결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급명령은. 근데 소액이라는 것은 이 3천만 원 정도까지만 해서 달라고 하는 소장인 거예요. 금액이 적어서 소액이라고 하는 거지 법원의 실무상 법원에서 그거는 100억을 달라 300억을 달라 하는 소송하고 또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소장이에요. 지금 그 소액 심판은 지급명령은 소장이라고 용어만 그러죠. 좀 다를 뿐이네요. 내용도 그러니까 취급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액 심판은 금액만 적다 뿐이지 자기가 달라는 금액이 적어서 이제 소액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일반적인 뭐 100억짜리 재판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예. 금액이 달라서 작아서 그냥 소액이라는 단어만 쓸 그렇죠. 뿐이군요. 예. 다만 이제 판결문에 소액 같은 경우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질 않아요.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뭐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만 나와요. 물론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 이제 사실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와 관계를 맺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조합원들도 제가 열심히 홍보는 했지만 선뜻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소문이 좀 나고 전화했더니 너무 먼 법조인 이런 개념이 아닌 되게 우리 조합원과 같은 또는 조합장과 같은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정말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그 지원군과 같은 그런 존재이더라 이런 소문이 좀 나면 좋을 것 같고 저도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방문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선상에 전화 상담도 너무 편하게 했다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조합원들도 뭐 평소에 익숙하지 않는 일이지만 평소에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화면 잠깐 켜고요. 평소에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조합에서 웬만한 것들은 비용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유선상으로나 방문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또 이제 제가 몇 번 변호사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동네 옆집 형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가까운 동네 형들은 시시콜콜한 것들까지도 이게 궁금할 때 바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고문 변호사가 좀 돼주십시오라고 제가 사실 여러 번 재차 부탁을 드렸고요.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변호사님이 언제든지 그 편안하게 오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화면 한번 봐주시고 이 카메라보다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 놓고 보시면은 더 이제 수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조합장님 말씀처럼 그냥 뭐 편하시게 전화 주시고요. 그냥 뭐 편하시게 찾아오시고 일이 있으신 분은 그냥 편하시게 찾아오셔갖고 궁금한 사항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막 이제 이걸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막 이런 게 사실 많죠. 그런 것도 그냥 주저없이 처음 한번 전화하시기가 좀 힘드셔서 그렇지 한두 번 전화하시면 아마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편하시게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서로가 저희도 변호사님을 이제 초빙을 해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형, 우리 형이 변호사인데 또는 내 동창이 변호사인데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그분 좀 소개 좀 부탁해, 아니면 그분에게 한번 물어봐줘, 이렇게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또 인연이니까 변호사님 이제 저합의 모든 조합원들은 이응영 변호사님은 내가 나랑 아주 가까운 형 또는 아주 가까운 옆집 아저씨 이런 관계를 관계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셔도 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라도 꼭 이런 우리하면 공사건으로 소송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도 또 지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소송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믿을 만한 또는 잘 아는, 이게 물론 변호사야 비용을 받고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하겠지만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한, 또는 예를 들자면 우리 형이 예를 들어 변호사다 그러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하니까 조합원분께서 공사건 뿐만이 아니고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라도 홍보성 발언입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렇게 해줘야지 변호사님이 조합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서 홍보성 발언이니까 대신 이제 밥은 안 얻어 먹었습니다. 옆에 소개도 해주시고 아주 잘하는 가까운 변호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선뜻 소개가 잘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